너의 이름은 봄이었다. 나는 늘 조용한 아이였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자주 부르지 않았고, 나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일이 드물었다. 교실 안에서는 항상 책상 맨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내가 어른들보다 먼저 배운 건 말조심이었고, 친구들보다 먼저 익힌 건 기대하지 않기였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괜히 마음이 들뜬 적이 있다. 내일 우리 집에 놀러 올래? 하지만 그 아이는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약속이란 단어가 얼마나 가벼울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 후로 나는 점점 혼자 노는 법을 익혔다. 벽에 기대어 책을 읽거나 창문 너머의 하늘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중학생이 되면서는 나를 지우는 연습을 했다. 있는 듯 없는 듯, 대답은 짧게, 눈은 아래로. 감정을 내보이지 않으면 상처도 받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 그리고 실제로 상처받는 일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계속 텅 비어가는 걸 느꼈다. 그 공허함을 사람 대신 책이 채워주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도 나는 다르지 않았다. 쉬는 시간마다 책을 꺼내 들었고, 급식 시간에는 혼자서 조용히 밥을 먹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는 일은 드물었고, 나는 그것에 안도했다. 교실이라는 공간은 나에게 일종의 무대였다. 말하지 않는 조연, 배경이 되는 익명의 인물. 내가 누군가에게 특별해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만의 세계 속에서 유일하게 숨 쉴 수 있었던 장소가 하나 있었다. 학교 뒤편이 오래된 정원. 사실 정원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할 만큼 방치된 곳이었지만 내게는 그 정적과 외로움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정원에는 녹슨 벤치 하나가 있었고, 그 위에는 오래된 담쟁이 넝쿨이 드리워져 있었다. 꽃은 피지 않았지만 바람은 항상 일정하게 불어왔다. 나는 그곳에 앉아 책을 읽었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겹쳐질 때면 세상이 조금은 괜찮아 보였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나는 점심시간이 되자 도시락과 책을 들고 정원으로 향했다. 늘 앉던 벤치에 자리를 잡고 도시락 뚜껑을 열고 막 책을 펼치려던 순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진짜 예쁘다.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야? 고개를 들자 햇빛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학생이 보였다. 긴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흩날렸고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내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아이를 알아보았다. 박하루. 우리 반. 늘 친구들 사이에서 중심에 있었고 언제나 웃고 있는 아이. 나와는 정반대의 존재. 그녀가 나를 알아보고 말을 걸어온다는 것 자체가 의외였고 당황스러웠다. 나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혼자 먹는 거 좋아해. 여기 나도 앉아도 되지? 그녀는 허락도 기다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도시락을 열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이어갔다.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 조용하고 햇살도 좋고 나무도 많고 기분이 이상하게 편해진다.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다. 왜 그녀는 굳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걸었을까? 반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날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이야기를 했고 나는 가끔 고개만 끄덕였다. 하지만 그 정적 속에서도 묘하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낯설게 편안했다.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나와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그 이후로 하루는 거의 매일 정원에 왔다. 나도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녀가 오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날씨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수업 이야기를 짧게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녀가 혼자 말하듯 조용히 말하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시기였다. 나는 점점 그녀의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하루는 소소한 일상도 특별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오늘은 체육 시간에 줄넘기 하다가 줄에 걸렸어라고 말할 때 그 단순한 에피소드에도 웃음이 섞이고 몸짓이 살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녀가 급하게 일어나 정원을 떠난 뒤 벤치 위에 작은 노트를 두고 간 걸 발견했다. 처음에는 가져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노트의 겉표지에 작게 적힌 글씨가 시선을 끌었다. 나의 하루들. 호기심에 펼쳐본 첫 페이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는 시한부야. 심장이 약해졌대. 1년 정도밖에 시간이 없대.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나는 멈췄다. 내 심장 소리가 커지는 걸 느꼈고 손끝이 떨렸다. 노트는 일기처럼 쓰여 있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들은 진단, 약을 먹는 시간표, 정기 검진 결과,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솔직하게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엔 또 다른 페이지가 있었다. 버킷리스트.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와 야간 열차 타기.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걷기. 도서관 옥상에서 별 보기. 진심을 듣기. 사랑받기. 나는 노트를 덮고 그대로 가방에 넣었다. 그녀에게 바로 돌려줄 수가 없었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몰래 들여다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고, 동시에 그 노트를 읽은 이후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그녀가 다음날 정원에 왔을 때 나는 조용히 노트를 내밀었다. 그녀는 눈을 크게 떴고 손으로 입을 가렸다. 봤구나, 그치? 다 읽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잠시 조용했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떨어졌고 그녀는 아주 작게 웃으며 말했다. 창피하다. 진짜로. 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같이 해보자. 내가 하고 싶은 거 나랑.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러다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괜찮을까? 나 곧 죽을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지금이잖아.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 웃었다. 그래. 그러니까 살아보자, 우리. 그날 이후 우리의 하루는 달라졌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한 것은 야간 열차 타기였다. 하루는 전날부터 들뜬 모습이었다. 학교가 끝난 후 집에도 들르지 않고 역으로 향했다. 밤 열차 타고 바다 보러 가는 거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 그녀는 기차표를 손에 쥐고 활짝 웃었다. 그 모습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가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차 안에서 우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하루는 말이 많았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창밖 풍경은 점점 어두워졌고 전등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나 있지, 병원에서 밤에 몰래 이어폰 끼고 기차 소리 들었어. 창문 없는 병실인데도 그 소리 들으면 기차 타는 상상했거든.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나 간절히 세상을 꿈꿨는지 그때 처음 실감했다. 기차가 도착한 곳은 해안 근처의 작은 역이었다. 우리는 새벽 5시쯤 바닷가에 도착했다. 찬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아직 파랗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신이 난 아이처럼 모래사장을 맨발로 걸었다. 차가워. 근데 좋아. 이루아야, 여기에 있어줘서 고마워. 나는 작게 미소 지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의 바다는 잔잔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잔잔함 속에서 내 안의 바람이 조금씩 거치는 걸 느꼈다. 며칠 후 우리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학교 뒤 언덕길을 걸었다. 봄비는 따뜻했고 그녀는 두 팔을 벌리며 말했다. 이 비가 나를 데려가는 것 같으면 어쩌지? 나는 장난처럼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내가 다시 데려올 거야. 그녀는 웃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았다. 딱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였다. 이루아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주 불러줬고, 하루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내가 기다리게 됐다. 우리는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 걸기를, 나는 그녀에게 말 걸리기를 기다렸다. 세 번째 리스트는 도서관 옥상에서 별 보기였다. 그건 예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도서관 옥상은 출입이 통제돼 있었고, 우리는 몰래 올라가야 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다. 야자 수업이 끝난 뒤, 그녀는 몰래 나를 끌고 도서관 뒤편 계단으로 향했다. 괜찮아? 걸리면 벌점일 텐데. 응. 그럼 별이랑 나랑 같이 반성문 쓰면 되잖아. 그녀는 나보다 앞서 올라가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밤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공기는 싸늘했지만 상쾌했다. 우리는 옥상 끝자리에 앉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하루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너무 이기적일까?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작고 가벼운 무게가 내 마음엔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고백했다. 하루야, 나는 내가 좋아. 그녀는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고마워. 내가 그 말을 평생 못 듣고 죽을까 봐 무서웠거든. 그녀는 진심을 들었고 나는 사랑을 고백했다. 리스트 2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그녀의 상태는 빠르게 나빠졌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졌고 어느 날부터는 학교에 오지 못했다. 나는 수업이 끝나면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하얀 병실, 얇아진 손목, 약해진 목소리.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지만 그 웃음이 너무 조용해서 아팠다. 이루아야. 혹시 나 없이도 괜찮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 같고 아니라고 말하면 그녀가 더 힘들어할까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래도 넌 계속 살아야 하니까. 나는 그날 처음 그녀 앞에서 울었다. 봄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녀의 생일도 리스트의 마지막 항목도.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봄이 왔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계절이 다시 돌아왔다. 교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은 그대로였지만 나는 그 봄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루는 더 이상 학교에 오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정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조차 무거워졌다. 그녀와 함께 앉았던 벤치, 그녀가 웃던 자리, 그녀가 책을 읽던 풍경. 모든 것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만 없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하루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고. 나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루하야. 봄 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정원에 가고 싶어. 그녀의 어머니와 병원 측의 배려로 우리는 휠체어에 그녀를 태우고 학교 뒤편 정원으로 향했다. 그날따라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다. 꽃잎은 천천히 흘러내렸고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다. 여기 그대로네. 그녀는 벤치에 앉자마자 속삭이듯 말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 나는 웃었다. 그땐 말 거는 게 어려웠거든. 근데 지금은? 지금은 하루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익숙해졌어. 그녀는 조용히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였다. 사랑해.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하루야, 사랑해.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 미소는 슬프도록 평온했고 아름다웠다. 나는 그녀를 안고 울었다. 꽃잎은 끝없이 흘러내렸고 바람은 조용히 그녀의 머리칼을 넘겼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는 걸. 그녀는 내 안에 남아 봄마다 다시 피어날 거라는 걸. 그녀가 떠난 후 세상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예전과 달랐다. 혼자의 정적이 아니라 누군가의 숨결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침묵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책을 펼쳐도 글자가 들어오지 않았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대답할 수 없었다. 하루가 사라진 세상은 익숙하지만 낯설었고 나는 혼자인 게 다시 두려워졌다. 그녀와 함께했던 벤치를 찾았을 때 그곳엔 여전히 봄바람이 불고 있었다. 나무 그림자는 그대로였고 햇살도 비슷했지만 그 안에 하루는 없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가 남긴 노트를 꺼냈다. 노트 속엔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이 적혀 있었다. 바다, 별, 비 오는 거리, 병실, 그리고 나. 그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루아 덕분에 살아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 나는 누군가의 기억이 되었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았어. 그걸로 충분해. 고마워, 이루아. 나는 그 글을 읽고 오랫동안 울었다. 세상이 멈춘 듯, 봄바람조차 숨죽인 듯 조용한 날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그 대신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게 됐다. 조용히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건네며 웃는 법을 배워갔다. 가끔은 어떤 아이가 다가와 이런다. 이 책 좋아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생각한다. 하루였다면 어떤 표정으로 대답했을까? 매년 봄이 오면 나는 정원으로 향한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친다. 손에 익은 종이에 감촉, 그녀의 글씨체,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 나는 그녀를 잊지 않았다. 아니, 잊을 수 없다. 그녀는 내 봄이었다. 내가 사랑한 사람, 내 삶의 온기를 남긴 사람. 이름 하나로 계절 전체를 바꾼 사람. 그래서 나는 오늘도 조용히 중얼거린다. 하루야, 너는 내 안에서 아직 피고 있어. 너라는 봄 덕분에 나는 따뜻하게 살아가.